네,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일부 시장의 알리바이 박나윤입니다. 19만 전자, 코스피 5,600, 설 연휴를 끝낸 후 첫 거래일 유동성 파티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이 모두가 화려한 숫자에 환호할 때 시장의 알리바이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에 주목합니다. 과연 오늘 시장이 남긴 다양한 단서들은 우리에게 어떤 내일을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파헤쳐 하나씩 추적해보는 주식 추리 토크쇼 시장의 알리바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시간 시장의 사건을 함께 추적해주실 세 분의 수사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수급과 투자자 심리 속에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는 임주화 탐정과 또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 과거와 구조 속에서 같은 장면을 추적하는 전태룡 수사반장, 그리고 섹터와 판의 변화 속에서 이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홍희진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설 연휴 끝나자마자 든든한 세 분과 함께하는 시장의 알리바이. 오늘은 또 얼마나 흥미로운 사건들을 가져와 주셨을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 현장에 어떤 증거들이 남아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 탐정님,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매매하면서 화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언급해 주신 화나솔루션과 화나시스템. 오늘은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때 공감해 주셨는데 오늘은 화나솔루션이 아니라 화난솔루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2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럴 때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수급 심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이 19일이고 연간 가장 30일이 아닌 달이 되게 짧은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명절까지 끼고 있으니까 1월 마지막 주를 포함해서 2월 달 트레이딩을 마감을 해볼 법한 날이 이제 19일, 20일 요쯤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3월 달에 살 거를 미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은 한 번 주고 이익을 좀 챙기고 기다렸다가 3월 첫째 주에 다시 산다든지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애들을 내일 추격하는 건 당연히 안 되시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장중 한 16 정도가 데드라인이었는데 거길 뚫고 나갔을 때 ETF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은 거꾸로 팔고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조금만 사도 호가가 계속 위로 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건데 장중 17, 18, 19, 20, 21, 22, 26까지가 다 오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일 추격하신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방송을 4주 전부터 보셨어야 되는데 이제 네. 오늘 처음 보셔가지고 이제 고점에 물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탄생하는 19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종목을 트레이딩 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월 첫날로부터 2월 중순까지 쭉 위로 삼각 형태로 날렸다가 다시 여기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도 쭉 밑으로 내렸다가 4월 2분기 시작할 때 매수를 돌려 나가는 분기 트레이더가 있고 월 트레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레이딩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하고요. 하나솔루션이 이 정도 17% 이상 떴으면은 사실 골고루 SK 이터닉스도 가야 되고 H현대 에너지솔루션도 가야 되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걔만 갔다는 얘기는 거기에 개인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고요. 너무나 기관이 내일이 마감이니까 차익 실현이 너무나 하고 싶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화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마도 오늘 장중에 좀 수급을 보니까 한 10% 라인대에서 다들 뭐 100, 200도 아니고 그냥 되게 막 한두 주, 10주 들어간 게 이제 장중 이렇게 10몇 프로 뜬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 네. 추격 매수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하실 거면은 말일 먼저 끝에 아니면 월 초 아니면 다음 분기 들어가는 4월 초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솔루션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야기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반장님, 네. 2주 연속 2차 전지 관련된 알리바이를 가져오셨는데 네. 오늘 또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주신 삼성 SDI, 네. 오늘의 상승세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복 근무를 너무 잘했어요. 잠복 근무를 너무 잘해서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우리 임주아 대표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장 급등했던 종목들은 따라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릴지가 중요한데 제가 하나만 정말 포인트 원래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런가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잠복 근무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시청자분들 잠깐만 모여보세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범인,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가 보여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제가 두 가지의 차트를 열어드렸거든요. 하나는 종목이고 하나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흐름이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청자분들 잘 보면 오른쪽은 제가 이렇게 보면 오른쪽 차트는 삼성 SDI 차트고요. 왼쪽 차트는 코스닥의 차트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왜 2차 전지를 잠복 근무했느냐? 그래서 삼성 SDI와 또 에코프로 머티를 또 지난주에 이틀 연속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코스닥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이 달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줄 것이고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보신 차트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전지의 차트와 코스닥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제가 계속 추적하고 증거 수집하고 정말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잘 잡으면 여러분께 삼성 SDI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알고 싶으면요. 우리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제가 말미에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잠복 수사에 성공해주신 우리 전 반장님, 과연 이번 주도 성공하실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모처럼 기관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우리 홍 프로님, 네. 좀 중소형주에 접근을 할 때 반도체나 기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하면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상 저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태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추세를 끝까지 조금 먹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드리는 게 추세 추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좀 보유한다거나 물론 이제 중간에 분할 매도 매수를 할 때가 있긴 있겠지만 어떤 주도주가 있으면은 결국 시장 방향성대로 쭉 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키워드 자체가 새로운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 있죠. 그럼 거기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때문에 결국 뭐 태양광이라든지 우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어떤 발언들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냐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냐.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건 결국에는 그 1년 동안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지금 있었던 매물을 다 흡수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 청자분들께서 많이 꼭 좀 잘 좀 적어 놓으시고 일단은 지금 내가 그동안에 잊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히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때 주식 반찬이 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요즘은 또 학생들이 세뱃돈을 대신해서 주식을 좀 사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또 세뱃돈을 받은 학생들이 만약에 처음 딱 투자를 한다면 세 분은 어떤 종목을 조금 추천해 주실지 먼저 우리 임탐정님부터 여쭤볼게요. 아마도 삼촌과 대화를 많이 해보면 네. 알 수 있겠죠. 삼촌의 이제 삼성전자 평단은 어디인가,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있는가 여부일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본인이 초등학생이니까요. 이제 대학교를 가서 취업을 할 본인의 전공 선택할 때 여기 한국에서는 무조건 좀 이과를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나 AI 학과나 이런 데 가려면 비교적 거기에 관련된 본인 주식을 선택해야 될 텐데 시가총액이 네. 큰 순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좀 싸서 평균 단가 창피하지 않는 거는 에코프로가 오. 뭐 아니면 삼성 SDI 이렇게 2차 전지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자동차에만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가 20살이 되고 알바 나갈 때쯤이면
거기에 있는 로봇이랑 같이 알바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혹은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 상사, 선배, 후배 다 로봇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있는 그들이 나보다 덜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인지 아니면은 내가 더 덜 먹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를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설득력이 있죠. 오. 초등학생이 이해할 때 설득력이 있는 데다가 본인이 요즘 GPT와 제미니 돌리면 사실 뭘 사야 될지 다 나오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17만 원이고 하이닉스가 얼마고 레인보우가 70만 원인데 내가 과연 사야 될 게 향후 10년, 5년, 6년 보유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으냐 시가총액 큰 순서대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시오 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데 오.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만약에 접근을 해본다면 에코프로나 삼성 SDI 2차 전지 쪽에 접근을 해보자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전 반장님 어떻게 임탄정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오늘 그 임탕정호님 2계급 특진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2차 전지를 봤기 때문에. 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네. 전기, 전력, 전기를 생산하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죠. 앞으로는 전기를 지배하는 국가가 인류 국가가 되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인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생산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관점을 보면 우리가 이제 돈을 저금할 때 우리 은행에다 하죠. 앞으로 전기를 저장할 곳은 배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앞선에 좀 신기하잖아요. 삼성 SDI가 우리 여러분들 코스피인데 코스닥 지수랑 똑같이 간다? 그거는 앞으로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을 매수할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방송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방송도 중요합니다. 두 번 다 2차 전지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오늘은 아마 시청자분들 전태룡 또 전반장 또 오늘 2차 전지 또 잠복 근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급등 테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필히 꼭 보셔야 되고 앞으로 연기금 왜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이 연동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제발 꼭 기억하시고 부자 되는 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 반장님 역시나 2차 전지 쪽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홍 프로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두 분은 또 2차 전지 쪽 접근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의견이 좀 같으실까요? 다르실까요?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꼭 초등학생이 주식을 사면 장투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좀, 단기 네. 수익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따라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예. 좋지 않아요? 학교 가야 돼요. 방학 있어요. 방학이 끝나가요. 놀아야 되고 3월이에요. 놀이터도 가야 네. 되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3월에 학교 가요. 아니 학교에서 주식할 수 없죠. 시초과 때 우리 1교시잖아요. 장기로 얘기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런 분위기인데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뭔가 사면 이거 사고 이제 매도를 못 한다. 이거 하면은 이제 묶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묻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과연 또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실질적인 매매에서 추구하는 게 저는 이제 유연성이거든요. 유연성이고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맞춰가는 어떤 흐름들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자동차에서 현대차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요. 네. 현대차를 좋게 보는 거는 네. 아까 임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선배님이 로봇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용 로봇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같은 시장에서도 오히려 현대차가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위치에서는 현대차가 이제 그런 모멘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위치 자체가 현대차가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조정도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주목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 현장 분석까지 샅샅이 파헤쳐봤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건 파일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 첫 번째 사건 파일 나와 있습니다. 배후는 유럽 에코프로비엠이 실토한 1,428억의 실체입니다. 수주 변화의 신호를 탐지한 우리 임주화 탐정님의 알리바이인데요. 1,428억의 실체, 과연 또 어떤 실체일지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불에 타는 배터리냐 안 타는 배터리냐인데 불에 타는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밀집된 구역이 아닌 지역이었다라는 결론인데 이제 유럽이라는 게 좀 오탄가요? 유럽?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양이 고출력 사양, SUV로 멀리 나가는 차량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럽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경차는 안 타는 배터리, 경차가 아니면 불에 탈 수도 있는 배터리라는 전제라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사실 작년 사업보고서 때도 돈을 좀 벌고 있었는데 주식이 못 일어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뭔가 트레이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던 이걸 바가지로 먹었던 종목인데 저 에코프로 BM하고 LNF 둘 다 한 2, 3년 전에는 뭐 돈이 모자르면 채권을 찍어서 네. 다른 데서 돈을 구했으니까 별로다 이랬던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매출을 안 내면 안 돼서 저거를 연말로 끝에다가 밀어서 붙였더라고요. 보면은 왜냐하면 사실 저 매출은 사업 보고서에서 원재료 산 거 보면은 한 3분기에는 발표를 했어야 될 건데 뒤로 밀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를 들어갈 수 있다면 삼성 SDI가 맞겠는데 에코프로 BM은 왁구는 뭔가 모양새는 이제 안 나오지만 갈 것 같은 기대감으로 붙을 수급은 있겠고 지금 적정 주가보다 한 15% 정도 저렴한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가져 있는 밸류 선정하기 되게 애매한 로봇을 트레이딩하기보다는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내장재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다 약간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들 위주였잖아요. 소형 관절, 무릎 관절 이런 거였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선, 부품, 이제 배터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 연휴 끝나고 세뱃돈 러시는 에코프로 아니면 에코프로 BM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BM보단 에코프로가 오늘 조금 셌고요. 근데 다음 주 수급을 우리가 목요일 방송을 앞두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강력할 수도 있어. 둘이 지금 약간 누가 먼저 출발을 할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흑전을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보신 게 저랑 뷰가 좀 같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하면 진짜 많이 물리지 않았어요? 2차 전지 예전에 막 포모 현상이 나서 계속 매도가 되고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쓰일 곳이 많아요. 쓰일 곳이 많은데 지금 못 올라간 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그 탓이고 계약도 이제 취소가 된 탓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ESS라든지 아니면 뭐 이건 나중에 훗날이지만 전고체 관련 이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삼성 SDI와 코스닥 시장을 같이 연동해서 본 이유가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제가 과거 사례로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이끌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이 코스닥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이 2차 전지가 지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연동 접점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바타 보면은 뭐 그 동물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저점이 있잖아요. 지금 딱 그 정점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 전 지금도 얘기하면서 닭살이 돋는데 진심으로 정말 닭살이요? 2차 전지는 닭살. 네, 닭살.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펴봐야 돼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시청자분들께 좋은 도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더니 그 원통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생각이? 저 사실 뭐 일주일 만에 생각이 뒤바뀌곤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도주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2차 전지도 무조건 좀 보셔야 돼요. 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조정이 나타날 때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이긴 한데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과연 조정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제가 진짜 질문이 좋은데 제가 또 2차 전지 하면 제가 밖에서는 또 2차 전지 오빠로 불려요. 지금 시장을 보면 조정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복 근무를 이야기를 할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그 막 지나가다가 얘가 멈췄을 때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가요. 그래서 잠복 근무하다가 운동화 끈 묶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걱정되는 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 3월에는 네.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네. 수출액은 늘었겠죠. 환율이 이 그렇죠. 모양인데. 근데 영업이익은 떨어지면
트레이딩을 인간이 하지 않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기계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별로인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주고 매수를 해야겠어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쵸. 저도 19일, 20일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 고비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많은 이들을 네. 2월 달 고점 추격 매수해서 한 달 반 쉬었다가 4월에 트레이딩을 시켜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가 그래서 좀 걱정인데 오늘 근데 트레이딩이 전체적으로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암 걸렸을 때 먹는 네. 것들, 삼천당, 알테오젠, 펩트론, LNC 뭐 아니면 2차 전지 40대 10대 막 고루 분포되는 엄마와 아들의 종목 이런 네. 거 그다음에 로봇 40대 50대와 10대들이 그 걱정으로 가는 종목 로봇이 우리의 직장을 잃게 하면 뭐 이런 거에다가 증권주 70, 80대 어르신들 배당 나오는 거 쫙 깔아놓는 정확히 나이대로 돌아가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네. 지금 오늘 장중 기관이 막 탑픽 이게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삼성 SDI지만 우린 에코프로 BM을 갖고 나온 입장으로서다가 네. 대표님이 아니 우리 그 반장님이 봤을 때는 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잡아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우리는 서로 얘기를 미리 안 했으니까 에코프로는 저희가 갖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 해요. 에코프로 머티도 지난주에 이야기한 건 저희가 에코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대장주는 에코프로죠. 솔직히 강한 거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임 탐정님이 잘 그 탐정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실적적인 부분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하면 그건 저는 호재라고 봐요. 그래서 요번 타이밍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는 느낌적인 느낌상 에코프로가 약간 반장님 픽이다. 그러면 홍 프로님이 봤을 때는 네. 과연 이 중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채널 돌릴 때마다 여기는 SDI, 여기는 에코프로, 여기는 LG화학 난리가 나니까 그래도 저희가 최소 셋이서 머리를 맞대므로 홍 프로님도 한마디를 얹어주셔야지 저는 판단에. 근데 이제 요즘 매매 특징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업종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에서 원픽을 고르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 업종에서 어떤 업종에 갈 것인가. 그러면 그 업종에서 대장 라인을 다 매수하고 여기서 힘이 좋은 거를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싣는 전략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좀 다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포스코퓨처엠이나 아니면 아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재료거리들이 조금 있으니까 수급 체크는 좀 계속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우리 임주화 탐정의 첫 번째 사건 파일 같은 경우엔 세 분의 의견이 어떻게 동일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 두 번째 사건 파일 공개합니다. 네, 두 번째 사건 파일 33년의 신흥국 잠복 끝 K증시 노리는 이경원의 자금 수급 신호를 감지한 홍희진 프로파일러의 알리바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시황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오르긴 하지만 이게 사실 매매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시장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따라 붙어도 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더 갈 거야라는 어떤 확신이 있지 않는 한은 변동성으로 시장의 어떤 불안감,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밀히, 그러니까 더 저는 이제 탑다운 방식을 좀 쓰는 편이에요. 큰 시황을 먼저 매크로를 보고 그다음 업종,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순서를 조금 분석하는 방법을 좀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황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저평가다라는 어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서 나온 어떤 실적 재료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그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삼성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과연 무조건 저평가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시장을 받칠 수 있는 어떤 지지력이 상당히 조금 중요할 텐데 그런 지지력 중에서 우리가 이제 MSCI 지수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뭐 한국경제 TV 뉴스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 12월부터 특히나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유입되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지수가 올라가면은 매도를 확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수는 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은 여기서 그러면 더 오를 만한 어떤 재료거리, 수급이 안전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거리를 좀 갖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이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어떤 지수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어떤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를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그러니까 보다 이 부분들이 좀 크게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된다 안 된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이 조금 면밀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거를 그래서 좀 갖고 왔어요. 너무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일단 6월에 관찰 대상국 등급이 전체 첫 번째 관문인데 시장이 이 기대를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요? 아니면 혹시나 지금 상승하고 있다가 이 흔들림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조금 더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익 실현으로. 그렇죠. 차익 실현을.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네. 아침에 7시에 여는 거. 네. 왜냐하면 은행이 환이 4시, 5시 마감이잖아요. 저희가 선진국 들어가려면 23시간 환율제로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어요. 24시간에 그 얘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되어야 네.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에 그다음에 저희 봄에 이제 예상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이제 예고가 있잖아요. 네. 6, 7월 달에 1시간 더 일찍 연다랑 늦게 끝난다. 예, 그런 것들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제도가 총 9개가 다 고쳐졌어야 되는데 한 반쯤 고쳐졌거든요. 근데 남은 2, 3, 4, 5, 6월 5개월 안에 거기 조건에 맞는 거래의 어떤 형태. 환율이 막 24시간 돌고 거래가 오전에 일찍 열고 이게 돼야지 되는 건데 되면 7월은 불장은 맞아요. 돈이 그냥 위로 쌓여서 들어오는 거니까. 아니 우리 그 요즘 임탕조님 하나솔루션도 엄청 급등하고 요즘 아주 좋아요. 저 주문도 좋고. 2년 전에 이거 얘기했다가 돌 좀 맞아봤어요. 아 왜요? 이상한 얘기한다고. 아 왜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요? 그러면 지금 이제 MSC에 우리가 들어갈 단기 차익 조건 9개 얘기를 설명했다가 돌을 좀 맞아봤죠. 돌 던진 사람 한번 혼내 이게 드릴까요? 시청자예요. 예. 그래요. 그럼 근데 지금 단기 차익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임탐정님은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보통 4월 텍스 시즌이 되고 네. 나면 그들의 시무식 시작하는 게 보통 이제 이사님 명함은 11월에 파졌지만 네. 출발 난 이사님 요거는 4월부터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럼 보통 4월 말에 수주를 넣고 5월에 주문을 넣고 그럼 2분기 실적이 마치 우리에겐 1분기처럼 다가오는 글로벌리한 실적들이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외국인이 뭘 좀 산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는 게 사업 보고서 좀 나오고 이제 텍스 시즌 좀 지나고 미국 주식 갈 것 좀 먼저 갈 거 가고 그다음에 보통 다음 여름 분기로 들어오면서 갔던 작년 같은 사태가 될 수 있죠. 작년이 저희가 원래 여름마다 시장 조정 와서 7, 8월엔 당연히 추락할 줄 알다가 아주 되었잖아요. 대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변곡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어련히 한국 사람들은 그때 손절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서 저점 매수를 가능할 거라고 염두를 하고 트레이딩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홍대 프로님.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주 2월 들어서 지금 사이드카가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엄청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고 결국엔 누군가는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막상 빠진다고 매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빠질 것 같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다음에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거기서 확 밀어버리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수가 신고가와 내가 지금 매매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반드시 꼭 쉽게 일치되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시장이 저는 되게 좋게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되게 좋게 느끼고 그쵸? 있죠. 느끼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종목별 단기 차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살만한 분위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살만한 분위기를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큰 그림에선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변동성에
좌지우지되면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 자체도 지금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뭔가 팩트적인 부분에서 이게 무조건 앞으로 될 거야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대감 자체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번에 MSCI 지수 선진 지수에 편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버텨주고 우리가 매매할 트레이딩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붙으면은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과연 호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병원 가는 것도 네.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경우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병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 경기가 안 좋네 너 금리 인하해서 부양책 좀 해야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FOMC 의사록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용 말고 중요한 부분들이 앞으로 물가를 보겠다. 근데 물가가 과연 여기서 계속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것인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럼 또 생각을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예. 궁금해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단기 차익을 보이느냐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야 돼요. 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저는 네. 지난주에 공개 방송에서 만내를 드렸던 네네네. 거기에요. 뭐라고 일주일 만에 한 15% 올랐어요. 오. 당연히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죠. 그러니까 매수 추천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올랐는데 이거 지금 얼마나 먹겠다고 지금 사야 되냐라는 생각을 조금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미 강하지만 이미 강한 게 더 강할 건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항상 해야 되는 이거 거기 때문에. 다 그 지수 네. 추종 ETF가 밀고 나가잖아요. 무슨 200, 코스피 200 이런 데서. ETF는 또 저죠 노아의 방주 롱숏 매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셋이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연결고리가 계속 나와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하면 동네 청국장집에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삼성전자 팔고 아, ETF를 샀어. 뭐 어디에요? 이런 거 제가 거기 엄청 갈게요. 네. 어디에요? 그런 게 삼성전자를 옆에서 팔고 사셨대요? 네. 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안전한 하이닉스도 사고 싶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어서 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거는 추세 자체는 지수 기준에서도 그렇고 21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과 단기 스윙 전략을 좀 구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실 만한 이슈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 증시. 또 올해는 잠복을 끝내고 과연 선진국 배지를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마지막 사건 파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사건 파일, 정책이 예고한 새로운 경로. 기습적 수급의 정체입니다. 정책 변화 신호를 감지한 우리 전태룡 반장의 알리바이인데요. 과연 이번 잠복 수사는 좀 어떠셨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잠복 수사도 길었어요. 아, 그런가요? 너무 정말 외롭고 고독했지만 단서를 잡아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정책적인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민주당과 우리가 또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당이 있잖아요. 과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리바이를 형성을 하는데 과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시면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 어떠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죠?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나세요? 바로 맞습니다. 남북 경협이에요. 지금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정말 잠복 근무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던 남북 경협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2018년도에 남북 경협주가요 1,700원이었던 종목이 바로 6배, 약 한 7배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복 근무 이후에 이제 지나쳐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하면 이거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혹시나 만날 수 있는 기대감 하나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항상 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걸 추적을 하고 저 혼자 힘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정보원 분들도 오셔서 같이 잠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들의 흐름을 보면요, 뭐 개성공단 이슈도 있고 지금 여러 뭐 철도 이런 뭐 여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반장님 어때요? 저 테마주 좋아하시잖아요. 저 테마주 좋아합니다. 네, 어때요? 근데 경협주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금 실적이 개선될 거를 기대하고 나서 매매하기까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럼 어디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지. 수급 하나랑 제가 원래 대선주 하면 전태룡이고요. 남북경협주 하면 전태룡이에요. 저를 봐야죠. 인탕전님 어떠세요? 전 개성공단 갔다가 네. 돈을 잃고 나온 왜요? 집안에 친구가 있어서 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원래 이제 망설이게 되죠. 망설이게 되죠. 네. 저는 제가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몇 번 잡았어요. 몇 번 잡아봐서 오. 재미를 봤고 지금도 이제 체포를 여러 번 해갖고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이제 경협주들이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요 계속 이제 대형주들은 우리 인탕정님이나 우리 홍프로님이 봐주시니까 네. 이제부터는 제가 테마주 작은 종목들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할 만한 종목들 잠복근무 열심히 저는 해가지고 잠시 몸을 사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거 그 경협주 저도 근데 오히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탈출 찬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약간 좀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이 안 설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남북 정상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확정이 들어오면 저희는 팔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그 시소라고 있어요. 열매는 위에 있고 우리는 시소를 타고 있는데 다수가 있을 때는 시소가 내려오죠. 그 위에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테마주는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했지만 잠복근무는 뭐가 힘들어요? 외로움과 배고픔과 고독함이잖아요. 이런 테마주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롭다 싶으면 테마주 저랑 오시고 너튜브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정보원으로 임명을 하고 같이 그 종목들 잠복해서 잡을 수 있는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발 실적 개선의 신호부터 정책 변화가 가져올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 그리고 이경원의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글로벌 지수 편입 이슈까지 세 가지 알리바이로 시장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흐르는 우리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편입해야 될지 전문가 세 분이 밤새 수사해서 찾아낸 오늘의 결정적인 증거, 최종 종목들 애프터마켓 소식 듣고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소식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앞서 또 여러 시장 사건 파인들을 열어보면서 그 사건들의 알리바이를 저희가 추적해봤는데요. 이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시장 사건의 알리바이를 이제 명쾌하게 밝혀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결정적 증거 바로 공개합니다. 네, 먼저 우리 홍희진 프로의 결정적인 증거 성광밴드 선정해 주셨고요.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 나와 있을까요? 우리 전태룡 반장님의 대아티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주화 탐정은 에코프로비엠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오늘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홍 프로님의 성광밴드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성광밴드를 오늘의 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해 주신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아까 시장에서 주목할 키워드,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정책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 정부 정책, 그거와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그다음 뭐 일론 머스크나 그다음에 신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피팅 밸브 업체고요. 우리가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플랜트라든지 원전 산업이 어떤 성장성이 기대가 될 때 주가가 이제 많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실적 자체는 상당히 조금 중요한데 이번에 일본이 미국 투자 1호가 좀 나왔습니다. 발전, 그다음 석유, 그다음 다이아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1호가 될 만한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LNG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송배전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성광밴드 하면은 마스카 수혜주도 맞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혜주도 맞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NG나 이런 시장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발전을 비롯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책과 이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재료, 그다음에 실적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신고가 종목은 지금 관심이 조금 필요합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신고가를 냈다라는 건 고점이 어디인지 아직은 모르니 그 종목이 여기서 좀 대박의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신고가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따라붙기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그러니까 작년 고점을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 역사적인 신고가다라는 거는 여기서 있는 매물을 다 흡수했다는 얘기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매수 쪽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한 위치고 말씀드린 대로 정책 기대감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은 만큼 현재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희진 프로가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주신 성광밴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반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에코프로 머티까지 2차 전지로 2연속 또 안타를 쳐주셨는데 오늘은 또 남북 경협주인 대하TI 선정해 주셨습니다. 대하TI가 좀 이쪽 테마에서 가장 먼저 온기가 머물 종목인 걸까요? 아직 더 강한 게 있기는 한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기 어렵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테마주는요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스페이스X가 IPO 이슈가 있으면서요 우주항공주들이 지금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 남북경협주도 이슈가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책, 그동안에 역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 그 정책 노력에 따라서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저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남북경협주를 늘 추적을 해옵니다. 대선주와 함께요. 근데 그걸 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뭐 개성공단 이슈가 있고요. 9.19 남북회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이슈가 있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대하TI인데요. 지금 차트가 만약에 테마주들이 이제 죽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밑으로 횡보를 하거나 밀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막 초입에 있었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튀는 모습을 보여줬고 월 차트 보면 요 구간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 구간이 보면 1,700원이었고 3달 만에 12,000원 같습니다. 꼭 이렇게 갈 거라는 건 아닌데 늘 이슈가 나올 때는 고점이었어요. 지금 뭐 관광이 있고요, 철도 있고요, 개성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배열을 잡고 제가 늘 여러분께 삼각기법이라고 이야기해드렸을 겁니다. 삼각기법은 수렴을 하기 위해서, 수렴을 확산하기 위해서 초입이라고 했는데 월 차트상에서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 구간에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하TI도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 탐정님의 종목이죠.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2연속 홈런에 이어서 오늘은 또 2차 전지 가져와주셨는데 앞서 또 계속 에코프로비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이 기세를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따라가 보면 좋을까요? 에코프로 BM이 되게 신기한 게 전 증권사 리포트에서 우리가 아는 되게 오래된 팀장님급들은 다 매수가 돼 있고 네. 나이가 어리고 이력이 좀 짧은 연차수가 3, 4, 5년 차들은 전부 22만 원 목표가에다 맞춰놨죠. 그러면 2월 달 목표 가격은 22를 돌파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22를 넘기면 하나솔루션 장중 16% 뚫고 나가듯이 만약에 나가면 그냥 공매도는 자동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가에다가 트레이딩을 맞춰놓은 건데 그 가격 이상 넘어가면은 거기 대응 전략으로 다시 공매도를 자동 청산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2만 원 찍어 누름을 20일 날 할 것인가, 다음 주 월화수에 3월 트레이딩을 미리 당겨서 들어갈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변수가 한 1주 안에 22만 원을 기준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잘 타겟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에코프로 BM은 이 방송에서 뭐 전고체, 고체, 전해질, 양극재 공장이 뭐 오창에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서 수주가 나온 매출은 거기서 날 거, 탈중국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그냥 타겟 포인트는 22만 원 기관 목표가 픽 해놨고 좀 트레이딩 룸이 좀 크고 포지션이 있고 이런 트레이딩 룸에서는 더 목표가를 높이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가 전쟁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19일 사건 알리바이의 결정적인 증거 성광밴드와 에코프로비엠 마지막으로 대하TI였는데요. 오늘부터 또 제가 듣기로는 세 분이 함께 뽑아주신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세 분이 오늘 함께 꼽아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LG전자고요. 네.
두 분이 말씀하시죠.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로봇 관련 이슈 있고 뭐 실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셋이서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해서 LG전자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세 분의 수사관들이 가져온 공통적인 결정적 증거 LG전자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오늘도 세 분의 해석을 듣기에는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임탄정님부터 저희 시청자분들이 언제 어디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지 짧게 들어볼게요. 8시 30분과 40분 사이에 와우넷 유튜브에서 잘려서 지금 가주아 채널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임주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유튜브에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할 테니까 꼭 오셔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홍프로님은 네. 없으실까요? 저 있습니다. 매일 12시 반에 일단은 너튜브에서 홍의진 검색을 하시면요. 일단은 프로파일러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참여하시고 내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알리바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